안녕하세요. 한백학원 곰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결석자가 있어서 아쉽게도 이제 그 주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거의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뭐 아쉽지만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테마에서는 곰쌤이 어떤 그 텍스트 아니면 뭐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고의 전환이라던가 관점을 달리 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페이지를 다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6분기 6강 수업이죠. 자, 좀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서윤이는 어디 아픈 데 없죠? 미리 넘겨놨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오웨일리 단편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요거를 한번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상입반 분들은 이제 사고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규칙성을 찾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명제들 아니면 뭐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일단은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거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래야지만 이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서윤이는 여기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이게 2번이라고 할게요. 어떤 규칙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단체 활동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 문제를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 부모님께 문제를 낼 때는 좀 분위기 봐서 일단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바꿨을 때, 상하로 위치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똑같은 애들이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H가 답이에요. 그죠? 상하로 뒤집었을 때. 그럼 얘는 뭘까요? 아마 서윤이 정도면 금방 캐치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좌우로 바꿨을 때 형태가 그대로인 아이들이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좌우로 바꿨을 때 T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창의적 이게 지금 창의 활동이거든요. 창의 활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일정한 어떤 패턴, 일정한 어떤 규칙을 찾는 건데 그게 이제 관점을 좀 다양하게 가졌을 때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아마 이 활동이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낙원에 들른 사람들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 호텔 로터스가 있었고요. 자, 일단 그 요즘에 말하는 거냐면 호캉스라고 하죠. 여름 되면 이제 바캉스를 즐기는데 멀리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까운 아주 럭셔리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편하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긴다는 건데, 여기도 보게 되면 보몽이라는 인물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서윤이가 알고 있는 인물과 쌤이 알고 있는 인물의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쌤은 이제 원작을 본 거고, 그다음에 헤럴드라는 그러니까 보몽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다음에 헤럴드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서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모은 돈을 이제 이 호캉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쌤은 뭘 느꼈냐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벌고 그다음에 호텔에 어떤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호캉스가 끝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조금 약간 궁핍한
조금 이제 아껴야 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서윤이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의견을 정했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타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진정한 행복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근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아니면 투자비를 해서 아니면 뭐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아서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세 번 그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돈을 모아본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고민해본다. 연구해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줄거리 파악이 아니라 다른 사고 활동도 한번 해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상문에 적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지? 네, 마녀의 빵을 보시게 되면 빵집 여주인이 나왔었고요. 빵집 여주인, 그 다음에 건축 설계사, 일단 여주인이 건축 설계사를 굉장히 좋게 바라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 애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관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측은지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빵집 여주인이 줄거리 다 아시죠? 매번 건축 설계사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지 화가로 보이는 사람이 가장 싼 빵을 저렴한 바게트 빵인가요? 그걸 구매하러 오니까 일단은 한 번은 이제 안에다가 이제 최고급 버터를 발라서 맛있게 드셔라라고 이제 뭐를 베푼 거예요. 선이라던가 호의를 베푼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건축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설계도를 만들었고 이제 지우개로 그 바게트 왕을 쓴 건데 이제 망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해프닝이 좀 일어난 어떤 그런 글이긴 한데, 그러니까 선의 호의를 봤을 때 쌤은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물론 서윤이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호의라고 하는 건 나의 의도겠죠, 그죠? 과연 의도가 중요한가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가, 이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팁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팁을 주고 있으니까 이 팁대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쌤한테 찍어서 다 보내주신 다음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입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존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었고, 그다음에 존시의 친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배어머니라고 하는 나이가 드신 화가가 있었어요. 존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팠는데 나는 뭐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염세주의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국어든 아니면 뭐 일상생활이든 논술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어휘를 조금 고급이라기보다는 일단 어휘를 조금 더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도록 뭐 쌤들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독서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명상을 봤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본인이 머릿속에 담아두신 다음에 내가 표현을 할 때 써먹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굉장히 명료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삶의 태도를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어떤 태도가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힘든 것도 만나게 되고 아니면 행복한 일도 만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 게 조금 더 나은 삶일까 라는 걸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 글에서 본다고 한다면 염세주의는 좋지 않죠. 염세주의를 버리고 희망을 가져봤더니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잖아. 물론 이 두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작과 결혼 초대 손님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주인공이 도노반이었나요? 그 다음에 자 여인이 있었고요. 코네이였나?
줄거리가 우리가 좀 줄거리를 좀 상기를 좀 해보면 도노반이 어떤 뭐 숙박업소에 가는데 거기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두 사람은 반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여인이 이제 결혼하기 며칠 전인가 전날인가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제 뭐 백작 부인이 아니다. 그리고 죽은 백작의 부인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 옷을 입는 걸 좋아해서 핑계를 댄 거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말했던 이 백작이라는 인물이 도노반의 친구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생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것들은 다 팁이고요. 그다음에 서윤이가 떠올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잘 손질된 램프를 좀 보시면 낸시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루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일단은 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된장녀 스타일, 뭔가 이제 물질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이제 루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바뀌거든요.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돈 많은 우리 약혼자가 있었는데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서 그 남자를 버리고 갔는데 그 남자와 낸시가 친구인 낸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낸시와 루가 만났는데 일단 겉책으로 봤을 때는 낸시가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루는 상당히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생 같은 경우에는 물질 만능주의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과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물질 만능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의 내면이고 아니면 정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잡아놓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사랑의 벽을 보게 되면 자 아이커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맥고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로지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일단은 맥고안이 이제 로지에게 이제 잠이 드는 약을 먹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커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커가 만들어 줬는데 맥고안이 당연히 로지에게 먹일 줄 알았는데 맥고안이 아버지에게 먹인 거죠. 그래서 로지에게 뭐를 하게 만든 거예요? 선택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쌤이 봤을 때 삶의 과정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윤이보다는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선택이었어,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선택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윤이도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특징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쌤이 이제 오늘 이 페이지를 한번 수업을 해드렸는데 결국 이제 인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뭐 어떤 생각을 말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인문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뤄보는 걸 인문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줄거리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책을 읽어보실 때에는 쌤이 지금 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재미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기본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걸 생각을 하고 지문을 생각을 하고요. 활동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낙원에 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쌤이 스키마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 내가 생각하는 낙원이란 뭐 낙원이라고 한다면
뭐 고민이 없는 곳, 뭐 아니면 정말 행복한 곳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윤이가 생각하는 낙원이라는 어떤 곳인지를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사람마다 다 뭐가 다르다.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기준이라던가 뭐 이런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달랐을 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만났을 때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보몽 부인이 1년 동안 받은 급료를 대부분 저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뭐였습니까? 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죠? 아니면 뭐 정말로 럭셔리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건 제가 써드리는 팁이고요. 서윤이는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돈을 모은다면 그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투자라고 하죠. 재테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저축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결혼 자금.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윤이가 한번 그냥 재미로 이런 것들을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니까. 자, 밑에 여러분은 외모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죠. 요즘 현대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심할까요? 아니면 심하지 않을까요? 잘 봤어요.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요즘. 자, 나는 외모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뭐 예를 들면 긍정과 아니면 부정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객관적 근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자기만족이다.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개성을 잃어가는 사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움을 잃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작성해 보세요. 작성을 할 때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오케이? 자, 마녀의 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의 빵에서 미스 마덤 미첨이 빵 사이에 버터를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였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리해봤잖아요. 뭐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아니면 맛있는 빵을 먹게 해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를 한번 떠올릴 수 있는데, 이유는 여기서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버터를 바른 이유는 뭐 선의를 베푼다, 아니면 뭐 아니면 호감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미스 마덤 미첨처럼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는데 한 가정이 나왔어요. 부모님과 자식이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자식한테 자식이 좀 약간 머리가 나빴어요. 그런데 계속 너는 뭐 날 닮아 머리가 좋다는 둥 이 말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노력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지만 아이는 결과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해가 주는 사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이제 교제를 할 때 그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했을 때 힘을 주기 위해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게 개선이 되면 좋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서윤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사례는 뭐가 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쌤이 나중에 검사할 때 한번 참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조금 잠깐 얘기를 나눠봤던 건데요. 좋은 의도로 시작된 행동이 나쁜 결과를 난다면,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가 난다면 그 행동은 나쁠까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양분해서 본인의 의견을 정해보시고요. 여기는 굳이 맞출 필요 없어요. 이제 글을 잘 못 쓰거나 이제 글을 시작한 경험이 조금 짧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좀 코멘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본 거고요. 서연이는 한번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쓰시고 이따가 이제 근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입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세의 의미는 뭐 상대방이 줄 수 있는 어떤 뭐 희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서윤이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입세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느끼한 말일 수 있지만 쌤 같은 경우에는 쌤만의 마지막 입세가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힘든 순간이 쌤도 분명히 있을 거냐, 그지? 그런데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이제 애들을 보고 희망을 느끼거나 이제 마음의 안정이라던가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윤이만의 어떤 마지막 입세는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 수가 다시 살아날 의지를 가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뭘까요? 범원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마지막 입세를 보고 뭐를 가지게 된 거예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아니면 염세주의라는 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삶을 살아, 물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이제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게 뭐가 있는지, 서윤이가 힘들 때 용기를 주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뭐 학생들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뜻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가끔은 이제 힘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뭐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서윤이가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고,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백작과 결혼식 표현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정규 수업 시간 오프라인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네이 양이 도노반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되나요? 자,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사랑이란 걸 받고 싶어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은색 옷을 입는 걸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뭐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정말로 이제 매력적인 남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자, 거짓말은 뭐 선의 거짓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뭐 하얀 거짓말이 선의 거짓말이죠.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짓말이 있는데, 이 거짓말이 과연 나쁜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거짓말의 어떤 상징성, 아니면 거짓말의 어떤 기능 등을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서윤이는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떠올려 보시고, 내가 거짓말 하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보신 다음에 코네이 양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밑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일단은 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신 다음에 객관적 근거와 함께 서술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잘 손질된 램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댄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루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다. 아니면 또 다른 욕심을 가져볼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 복수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시 이제 그 약혼자를 이제 갖기 위해서, 약혼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혹은 친구가 결혼을 한다면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이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일단은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역시 논술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객관적 근거를 잘 제시한다는 거지. 서윤이는 잘하니까 일단은 대신에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보면 아마 서윤이의 어떤 사고가, 생각이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제는 자, 실전 글쓰기고요. 한맥북에다가 이제 작성해 오는 건데,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요 논제를 파악을 하시고, 이게 1순위죠. 먼저 읽어보시고, 역시나 이제 자, 두 가지 논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시문을 읽어보시고요. 제시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키워드, 그러니까 화제를 줄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본다던가, 내가 쓸만한 것들,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문단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화제를 체크하시고, 키워드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이게 개울짜기잖아요, 그죠? 개울짜기. 미술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케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스케치만, 그 다음에 한맥북에다가 작성을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가 지금 서윤 같은 경우 이 영상을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까지 다 찍어서 쌤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오실 때 한맥북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독서 과제는 제가 그 모쌤한테 보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뭐 있을까? 독서 과제하고 한맥북 쓰고, 없네요, 논술은. 자, 수고하셨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톡이라던가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